안녕하세요. 애니아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누얼링스 3분기 어닝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. 이번에 처음으로 그 순이익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그닥 그렇게 오르다가 좀 다시 말고 있는데요. 이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분석한 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어드저스트는 지금 6,300만 많이 빗을 했는데 레비뉴도 좀 빗을 했고요.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인원이 늘어나는 게 지금 보면은 재작년부터 10%대 이상을 올라가다가 작년에 이제 12%, 11%,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10%, 그 다음에 요번 분기에 최초로 이제 그 10% 이하로 줄어들었어요. 그만큼 이제 많이 그 브라질에서는 거의 성장이 멎어간다고 제가 지난 그 어닝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, 나머지 부분에서 또 큰 성장을 아직 그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 본격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. 지금 순익으로 하면은 700만 정도, 아주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제 최초의 금액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상징이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하지만, 제가 이번 그 어닝을 쭉 살펴본 바로는 좀 안 좋은 데이터도 좀 어느 정도 지난번보다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제 눈은 지금 엄청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그 다 하고 있는데, 지금 요거 같은 거는 뭐 지금 누페이, 그 다음에 신용카드, 그 다음에 투자하는 부분,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신용대출, 기업대출, 암호화폐, 그 보험,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로는 성장을 다 많이 했어요.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은행하고의 비교인데, 지금 거의 그 비율적으로는 이제 그 고소득자도 그 누도 좀 많이 늘고 해서 큰 차이는 없어요. 아직 그 저소득 쪽이 좀 많긴 하지만, 중요한 건 요 숫자 부분, 요 분홍색 부분이 지금 그 ARPAC라고 해가지고 그 사용자 활성화당 이제 그 이익을 내는 그 부분인데, 어느 은행하고 비교해봐도 뭐 지금 최고로 따지면 한 뭐 6배 정도도 차이 나고, 뭐 대략 한 5배 정도는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. 그만큼 성장을 순익 부분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기존 은행들은 다 지점도 가지고 있고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. 근데 누 같은 경우는 그 한 두 번 전에 제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, 그 지금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그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서서히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예요. 어쨌든 근데 성장의 마지노선은 아직 높이 남아 있다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NPS라고 해가지고 소비자 만족도 자체는 다른 어떤 은행을 비교를 해도, 어느 나라를 비교해도 지금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죠. 왜냐하면 다른 은행 대비 그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이제 그 후하게 처고 있으니까 고객들이 만족을 하는 걸 테고요. 이 수치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그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,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 뭐 6,500만 명, 7천만 명. 근데 여기서 활성화된 고객이 1%, 2% 이렇게 늘어나는 수치가 지금 당장 뭐 크게 눈에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, 이게 1억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뭐 2년 전후하면 1억 명 정도 달성할 수 있겠죠. 거기서 그 활성화 고객이 1%만 는다면 그럼 100만 명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인원을 더 보강을 하지 않더라도 활성화 고객이 그 퍼센테이지만 높인 그 부분으로 100만 명씩 움직인다는 거는 작은 수치는 아닌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지금 제가 약간 이제 그 실망이라면 실망이랄까? 지금 요 밸런스 전체 계좌로 주계좌로 쓰는 부분이 지난번까지는 좀 올라갔었는데 변화가 없어요. 요 부분하고 요 두 가지는 변화가 없고, 오히려 또 지금 좀 이게 더 안 좋은 게 7.8이었거든요. 지난번에 그 평균 쓰는 그 활성 금액이 7.9, 0.1밖에 증가를 안 했죠. 지난번에는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. 그래서 요런 부분이 조금 성장이 멎어가는 것 같아 보여서 조금은 걱정도 되지만, 브라질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두 국가에서 이제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크게 좀 나중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. 그리고 이 부분에서 숫자가 좀 적어진 게 이게 좀 눈에 띄는데, 이건 전체 사용자의 그 사용액이거든요. 근데 지난 분기 때는 이제 107달러였는데 그거는 아마 환율의 문제가 좀 더 큰 것 같아요. 어쨌든 이게 늘지 않고 줄었다는 거는 어쨌든 좀 그 안 좋은 그 부분이 중에 하나니까요. 그리고 여기서 좀 볼만한 거는 또 그 신용대출 자체가 조금 줄었어요. 지금 여기서 지금 나머지 그 카드 같은 경우는 늘었는데,
있었는데 지금 신용대출이 지금 그 개인당 그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에 따라서 순이익이든 그 매출이든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지난 분기 때는 또 지지난 분기 대비 동률이었는데 이번에는 0.1 떨어졌죠. 예. 그 부분이 아마도 요 뒤에 나오는 요 부분 때문입니다. 이 지금 단기 연체 부분도 좀 크게 올랐고요. 장기 연체 부분도 크게 올랐어요. 요게 그 뒷부분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제 전체 그 은행들은 더 많이 올랐고, 그러니까 브라질 경제 자체가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이 부분이 뭐냐면 요게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저임금,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뭐 8천 얼마였나요? 그 최저시급 그렇게 따져지는 그 금액인데 요게 이제 뭐 그 2배, 평균보다 2배 버는 사람, 3배 버는 사람, 그러니까 요쪽으로 갈수록 고소득자인데, 일단은 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은행 대비 그래도 저 연체율이 굉장히 낮은데, 지금 여기 고소득자로 갈수록 그 갭이 좀 작아지죠. 이거는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게, 저소득일수록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그 전세적으로 좀 비슷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소득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 다른 은행 대비 그 연체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를 보여주는 데이터이고, 고소득은 원체 연체율이 낮으니까 더 낮아질 수 없는 그 수치를 보여주는 거죠. 어쨌든 다른 은행 대비 전체적으로 그래도 지금 요 데이터상으로 점점 단기 연체든 장기 연체든 늘어는 가지만 다른 은행 대비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익 부분을 말저 나타내는 거고요. 근데 지금 뭐 지난번에도 그 제가 주식 보상이 아니었으면 지난번부터도 벌써 순이익이 그 플러스 됐을 텐데, 지금 그 부분이 계속 늘고 있어요. 이게 좀 그닥 그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, 이 부분이 무한정 늘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내년쯤에 그 고점을 찍던지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. 주식 보상이 적어질수록 순이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, 어쨌든 어닝콘에서 몇 가지만 이제 띄어서 지금 뭐 대부분은 위에 나왔던 내용들이고, 고객수 기준으로 이제는 그 브라질에서 뭐 5위 이게 아니라 남미 전체에서 이제는 6위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. 대출 자산 자체를 레버리지로 활용 안 한다는 게, 이게 그 지금 업스타트 같은 경우 레버리지를 써가지고, 그러니까 유동화를 쓰는 게 레버리지를 쓰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.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아직 활용을 안 한다고 해요.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, 아직 그 사용자들의 금액 자체가 유동화시킬 그 규모가 안 되기 때문인데, 요게 이제 내년에 이제 담보대출, 요거 3번하고 연계되는 건데, 담보대출, 급여대출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동화를 또 해가지고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게 되면 순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는 거.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천천히 아마 그 유동화도 가능하겠죠. 담보대출, 급여대출 자체는 이제 단기 대출로 아주 저 연체율이나 이런 게 좀 많은 부분 그런 대출인데, 아마도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그 누에서는 데이터를 모아서 천천히 할 걸로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암호화폐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.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의 지표인데, 지금 보면은 그 실업률 뭐 지금 좀 줄어들고 물가 상승도 줄어들고, 그래서 브라질 자체가 지지난 분기 한 두세 분기 전에가 이제 그 역성장을 했다가 천천히 이제 그 회복을 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. 그럼에도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자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. 근데 이게 브라질 자체 13.75%라는 퍼센테이지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, 지금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게 보통 고점이 한 요 정도는 평균적으로 왔었어요. 지금 10년 내에 이 정도 그 금리는 몇 번 있었더라고요.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의 금리 지금 4%대 이렇게 뭐 5%를 향해 간다는 그 금리가 20년, 30년 정도의 데이터, 이전 데이터거든요. 근데 브라질은 이 정도는 아주 극심하게 높은 건 아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지금 13F 공시에서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이제 타이거 글로벌에서 대거 매도를 했고요. 9월 30일 날까지 이제 데이터로 보면은 근데 베일리 기포드에서 이번에 좀 많이 담았어요. 거의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이 2배 이상을 담았는데, 뭐 요런 거 변화를 좀 지켜보는 것도 생각을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
남겨봤고요. 나머지는 뭐 소량씩 늘어난 거. 예.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누에서 암호화폐를 자기네 이제 코인을 출시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, 지금 뭐 7천만 명이 사용자가 있지만 여기서 암호화폐를 현재 지금 이 누를 이용해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은 130만 명이거든요. 물론 계속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이 코인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거래소 코인처럼 이제 쓸 것 같은데, 그 부분이 현재 지금 FTX 뭐 거래소 지금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하던 뭐 거의 반사기에 가까운 정도로 하는 거는 과거에도 한 4, 5년 정도 전부터도 여러 가지로 있었거든요. 방법만 계속 변형이 됐을 뿐이지. 지금 그래서 뭐 USDT라든지 뭐 예전에 테더 문제 뭐 기타 등등 하여간 저는 암호화폐도 4, 5년 정도 거의 7, 8년 정도 계속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앙 집권화를 할 수밖에 없는, 그러니까 역사적이게도 암호화폐의 탄생 자체는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 탈중앙화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사기,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법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, 어쨌든 그 부분들이 지금 저는 소파이든 누뱅크든 어느 정도 제도화돼서 그 규제도 어느 정도 당하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컸을 때는 오히려 그런 암호화폐만 하는 거래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좀 믿음직해서 나중에 천천히 다음번 상승기 때는 좀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.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 곧 미국이 CBDC를 도입을 할 텐데, 아마도 지금처럼 이런 큰 문제, FTX 거래소처럼 뭐 그런 큰 데들도 그런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일들을 해나가는 거를 제도화 시키려면 한 가지 제가 추측컨대, 이거는 뭐 추측일 뿐이지만 상당히 좀 제도화 시키려면 CBDC를 채권 형식으로든 아니면은 그 거래소에 그 자기 자본 증명을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을 할 것 같아요. 요거에 대해서는 글쎄요, 좀 깊게 다뤄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료들을 찾을 시간이 없어서, 어쨌든 CBDC로 미국에서는 아마 거래소든 은행이든 자기 자본 뭐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. 그거를 브라질인 누뱅크에서도 그런, 아마도 세계적으로 미국이 먼저 제도화가 되면 그 부분을 우리나라든 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을 거다 보니까 요거는 소파이 쪽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되겠죠. 그거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누뱅크도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잘 따라갔으면 좋겠네요. 예, 감사합니다.